짜잔! 안녕 여러분. 새 집에서의 첫 브이로그입니다. 어디서 찍어보면 좋을까 하면서 카메라 여기저기 옮겨봤는데 여기가 일단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며칠간 굉장히 바빴고요. 이제야 좀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고양이들 적응도 적응이지만 나부터가 이 집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집뿐만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고 초반에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뭔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마음이 바쁜 느낌이랑 굉장히 낯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계속 각성 상태였기도 했고, 또 오드리랑 휴지가 막 밤새도록 울고 그러니까는 한 4일, 5일 정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오고 낯설고 이러니까 한남동 집이 갑자기 엄청 그리운 거야. 그렇게 막 이사 가고 싶어서 나 서울 뜨고 싶다 드릉드릉 해놓고는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가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던 그 한남동 집이 막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밤 되니까. 그렇게 오고 싶어 했으면서 내가 너무 간사해서 좀 우습더라. 아무튼 며칠 내내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체력으로 좀 버텼고, 이제야 저도 이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예쁜 집 안의 공간, 편하게 자고 있는 고양이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보이거나 새소리 들리거나 멀리 막 용문산이 멋있게 보이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완벽한 순간이다 이러면서 혼잣말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이것 좀 바르면서 떠들게요. 이게 뭐냐, 바로 코스놀이의 속눈썹 영양제예요. 요새 저 속눈썹 영양제 이거 발라주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나갖고 같이 놀았는데, 친구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웬일로 속눈썹이 되게 바짝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스카라를 바르는 것 같진 않고 굉장히 매끈한데 아무튼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 그래서 너 속눈썹에 뭐 했니? 물어봤더니 얘가 속눈썹 영양제를 바른 지 몇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품을 추천해줬었거든. 이게 또 올리브영에서도 속눈썹 영양제로 1위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1위 했던 제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마침 여러분들 소개할 또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 되게 또 촉촉해지고 있어, 속눈썹이. 제가 속눈썹이 짧은 편은 아닌데 길이는 길거든요. 근데 되게 힘이 없어. 뷰러로 찝어놔도 금방 내려오고 처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숱도 그렇게 막 많은 편도 아니고. 근데 또 제가 그 메이크업 할 때는 피부는 생략할지언정 아이 메이크업은 생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속눈썹을 매번 건드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뷰러로 딱 찝으면은 모근이 아픈 느낌도 들고, 뷰러 찍고 나서 그 속눈썹 몇 개씩 빠지는 거, 그것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속눈썹 관리를 해주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머리카락은 뭐 제품을 바르거나 또 좋은 거 써주고 단백질 먹어가지고 머리카락 튼튼하게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속눈썹은 응? 근데 그럴 때는 뭐다? 속눈썹 영양제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놀이 제품을 쓴 이후로는 속눈썹 모에 힘이 생긴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좀 숱도 더 많아 보이고 길이도 좀 더 길어진 느낌이 들더라고. 일단 제일 크게 느끼는 변화는 뷰러로 찝을 때 속눈썹이 이제 안 빠져요. 이 세럼 안에 펩타이드 특허 성분이 있어가지고 눈썹모가 훨씬 강해질 수 있고,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속눈썹 보습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게 또 비건 인증받은 제품이기도 하고 눈물이랑 같은 pH라서 되게 순해요. 이런 영양제 제품 중에서 발랐을 때 약간 눈 시린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 요거는 전혀 눈 시림 없습니다. 이것도 발라보면 알겠지만 유분기가 없어서 속눈썹에 엄청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바르고 나면 속눈썹 쪽도 되게 시원하고, 지금 또 올리브영에서 코스놀이 특별 기획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로모션 소개 이렇게 설명란에 해놓을게요. 한번 둘러보시고 속눈썹 관리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떠들어보자면, 그 새로운 시골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들이 몇 개 딱 찝어지더라고.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지금 위에 오드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을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오드리랑 인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해요. 골목의 오토바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짜 고요하고 맨날 새소리만 들려요. 또 고독과 고요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환상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저희가 배달 음식을 더 이상 시켜 먹지 않습니다. 못 시켜 먹는 거죠. 배달이 안 되거든요, 여기. 저희가 아무리 채식 중이라고 해도 배달 음식은 정말 자주 시켜 먹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내던 이태원 한남동에 비건 식당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배달 솔직히 자주 먹었어요. 마음으로는 알아. 배달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뭐 먹을지 고민하다 보면 고민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배달 음식이나 먹자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이제 배달이 아예 안 뜨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는 게 낫더라고. 주로 이제 집에서 집밥 해먹고 뭐 먹고 싶은 거 생각할 때는 읍내 나가서 외식하고 낮에 출출하면은 그냥 사놨던 과일이나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있는데 확실히 먹는 게 심플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을 생각보다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볼 일 있어가지고 잠실도 갔다 오고 용산도 갔다 오고 한남동도 갔다 오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지방에 산다는 뭔가 그런 느낌? 이런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는 집에 있다가 볼 일 있을 때만 나가는 게 한남동 살 때랑 똑같아. 아무튼 그렇고 이제 집은 내부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 외부 공사들이 좀 남았어요. 아직 페인트 칠도 남았고 조경도 아직 한참 남았고 조그마한 작업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보내는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 안에 지금 미완성인 부분 화장실에 거울들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왜? 계속 봉지가 따라다니는 중.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쪽인데 드레스룸 저쪽 벽면에도 전신 거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설치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거울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전신 거울 하나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리 와. 빨리 와. 거실로 가자 이제.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이제 식탁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한지라 아직도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에 지금 러그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여기에도 빈백이 2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무인양품 거 주문을 해놨어가지고 경수가 지금 받으러 간 상태.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가볼까? 꾹꾹이도 잘 안 되고. 느낌 이상해. 오짜. 이렇게 거실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귀엽구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수야? 막국수. 되게 정체불명의 국수를 만들어서 먹고 있고 저는 딸기 먹습니다. 나도 국수를 먹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서 딸기를 선택했어. 우리 그때 홀마을 여행 갔을 때 큼직했던 아일랜드 식탁 이거. 우리도 막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하긴 했냐? 하긴 했어. 여기서 오빠 밥할 때 저희 앞에 앉아가지고 밥하는 구경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인 것 같아. 이러고 힐링하는 중. 자기 전에 아따맘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자기 전에도 속눈썹이 이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들었으면 어떡해. 누구야? 와, 우리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뒷산 옵니다. 아침마다 이제 뒷산 산책해야지. 개뿔. 바빠 죽겠네. 너무 바빴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뒷산 산책을 와보네. 싫어. 메시를 말하실 것 같아. 하긴 집 뒤니까. 와, 우리 집이다. 사뭇 다르다. 공사할 때 보던 거랑. 그러니까 집 같군. 집 같아. 날씨 더 풀리면 여기서 이제 피크닉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우와. 잘 되네. 열받는다. 삼성 작업복이 또 등장했다. 최고다 근데. 진짜 열받네. 예비 올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여친들이 보겠지. 어이구야. 이렇게 잡니다, 김석영은. 이게 고무리 봉사단에서 팽개칠 때. 옆집 할머니 댁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치우고 있습니다. 왜 장갑 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묻어있지? 무슨 소리고 이게? 먼지도 보고 있어. 몰라. 난 거울을 본 적이 없어. 같이 거울 보러 가자. 손 어떡해. 망했네? 이러고 어딜 나가? 너 오늘 미팅 가야 되잖아. 빨리 기다려. 망했네. 펜스 드디어 까만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까만색으로 굳이 선택한 이유는 저번에 유현준 교수님 그 영상을 봤는데 이런 울타리들은 검은색인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딱 배경에 묻혀서 이렇게 티가 안 난다고 해요. 흰색, 초록색 이런 거는 너무 티가 난대요. 근데 칠하고 봤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열심히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 옆에서 봉지는 눈 감으세요 푹 자고 있고 제 뒤에서 저기 중정에서 뚱땅뚱땅 매우 시끄럽습니다. 중정에 디딤석 가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남동생과 남동생 친구. 아 멋지다. 뭐 했다고? 조경수 사러 왔습니다. 와, 이렇게 큰 화훼 단지가 있었어요? 하남이래요, 하남. 담벼락 위에도 에메랄드 그린이란 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귀엽다. 얘네들도 이제 쑥쑥 클 거예요. 어디까지 클지 모르겠으나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옆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에도 콘크리트 길을 깔았고요. 옆에는 잔디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잔디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누렇고요. 현관에도 미장이랑 타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숙제. 집 뒤쪽에도 여기 구멍 파놨거든요. 이쪽에도 나무 쫙 심어야 되고 잔디도 심어야 되고 저 뒤에 바위 사이에도 식물 심어야 되고요. 아니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조경은 아무튼 ING. 계속 이어지는 디딤석 작업. 안녕 봉지. 유지다. 깡. 안녕. 유지다. 안녕. 유지야.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자, 끼워봐라. 와, 소름 돋게 딱 맞네. 와우, 쩐다. 근데 느낌이 저거에서 깨진 것 같은 느낌. 열심히 망치셨다고. 아 맞나?
이거다. 그치? 됐다. 와, 광나는 거 봐라. 요.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중정에 나무를 다 심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벽이 쳐질 거예요. 미리 미장을 해놨고 이 뒤쪽에도 계속 나무들 심을 거예요. 여기는 텃밭 할 거고